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탈무드 왕비의 보물입니다. 왕비의 보물 새로 엮음 정의용 그림 김순호 교원 올스토리 옛날 로마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비님은 얼굴과 자태도 아름다웠지만 화려한 장신구와 고운 옷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뽐내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왕비님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어요. 모두들 나만 지나가면 넋이 빠져서 쳐다보는군. 하긴 하찮은 백성들의 눈에 나의 화려한 모습은 정신을 잃을 만큼 아름다워 보이겠지. 호호호. 왕비님은 겉모습만 아름답고 신하와 백성들을 대하는 마음은 아름답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왕비님의 화려한 행차가 있는 날이에요. 백성들은 아름다운 왕비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두들 길에 나와 서 있었지요. 아름다운 왕비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군. 그러게 말일세. 어, 저기 왕비님께서 오시나 보군. 왕비님의 행차가 지나가자 백성들은 양쪽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왕비님을 맞이했어요. 굽실거리는 백성들 좀 보라지. 어디 이 예쁜 보석들 구경 좀 시켜줄까? 왕비님은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온몸 곳곳에 치장한 보석들을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였어요. 그 순간 왕비님의 손목에서 값비싼 팔찌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왕비님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행차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왕비님은 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팔찌는 왕비님이 가장 아끼는 장신구였거든요. 커다란 보석이 여러 개 박혀 있어 무척 화려하고 값도 비쌌지요. 아니, 팔찌가 어디 갔지? 아까 밖에 나갔을 때 잃어버렸나? 화가 난 왕비님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당신들은 팔찌가 떨어졌을 때 대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신하라면 왕비인 내 시중을 제대로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팔찌를 찾는다는 포고문을 곳곳에 붙이도록 하세요. 왕비님은 신하들을 거침없이 나무라며 소리쳤어요. 신하들은 화가 난 왕비님 앞에서 쩔쩔매며 어쩔 줄 몰랐지요. 곧이어 포고문이 로마 곳곳에 나붙었어요. 한편 이스라엘의 한 지방에는 학식이 높은 랍비가 살고 있었어요. 랍비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꾸준히 학문을 닦았지요. 이 랍비는 성품이 매우 곧아서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라도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셔. 옳지 못한 일은 꼭 바로잡으시지. 그래도 사람을 골라가며 바른 소리를 하셔야지. 저러다가 높은 사람에게 큰 해를 입진 않으실까 걱정일세. 제자들은 랍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랍비가 고든 성품으로 인해 언젠가 큰 화를 당할까봐 걱정했어요. 어느 날 랍비가 볼 일이 생겨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먼 길을 떠나는 스승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지요. 모두들 내가 로마에 다녀오는 동안 학업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랍비는 배웅 나온 제자들에게 인사의 말을 했어요. 예, 선생님도 먼 여행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로마 왕비에 대한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문인데 그러느냐? 로마의 왕비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매우 하찮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밉보이는 날에는 중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군요. 부디 왕비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 지나치십시오. 랍비가 걱정된 제자들은 왕비님에 대한 소문을 알려주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랍비는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먼 길을 걸어 로마에 도착한 랍비는 큰 길을 지나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일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랍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벽에 커다란 포고문이 붙어 있었지요. 왕비님이 값비싼 팔찌를 잃어버리셨다고? 그렇다는군. 팔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준다고 하니 팔찌를 발견하는 사람은 참 좋겠군. 하지만 30일이 지난 후에 가져오면 중벌에 처한다니 겁도 나네. 하긴 우리 왕비님은 백성들을 벌하는 데에는 거침이 없으시지. 랍비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보고문. 왕비님이 지난번 행차 때 귀한 팔찌를 잃어버리셨다. 30일 안에 이 팔찌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 이 팔찌를 가져오거나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큰 벌을 받을 테니 명심하도록 하라. 얼마 후 로마에서 볼일을 마친 랍비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개 한 마리가 번쩍거리는 무언가를 할짝할짝 핥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저기 개가 핥고 있는 게 무엇일까? 랍비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포고문에 그려져 있던 왕비님의 팔찌였어요. 이럴 수가. 하필 내가 이 팔찌를 발견하다니.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팔찌를 주워 깨끗하게 닦은 다음 짐 보따리 속에 잘 챙겨 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랍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열중했어요. 랍비는 팔찌를 30일 이내에 궁으로 가져가면 큰 상금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도 로마에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우연히 랍비 가방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있던 팔찌를 발견했어요. 선생님, 이게 혹시 그 유명한 로마 왕비의 팔찌 아닌가요? 그렇다네. 지난번 로마에 다녀올 때 우연히 길에서 주웠지.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로마에서는 왕비가 잃어버린 팔찌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30일이 지나기 전에 어서 궁으로 가십시오. 30일이 지난 후에 가져가면 중벌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쩌시려고 그냥 계십니까? 제자들은 랍비가 중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 매일 랍비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랍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팔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자 왕비님은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야, 아직도 팔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보고문은 제대로 붙인 것이냐? 왕비님은 시중 드는 하인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심술을 부렸지요. 안 되겠어. 30일이 지난 후에 내 팔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당장 사형에 처해야지. 화가 난 왕비는 30일이 지난 후에 팔찌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더욱 무서운 벌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포고문에 정해져 있던 30일이 지났어요. 31일째 되던 날 랍비는 로마의 궁전에 가기 위해 짐을 꾸렸지요. 선생님, 지금 가시면 분명히 중벌을 받으실 겁니다. 차라리 그 팔찌를 몰래 버리고 벌을 피하십시오. 제자들은 로마를 향해 떠나려는 랍비를 말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랍비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척 만척하고는 부지런히 짐을 쌌어요. 로마에 다녀오마. 모두들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하는 제자들을 뒤로 한 채 길을 나섰어요. 로마 궁전에 도착한 랍비는 왕비님 앞에 팔찌를 내놓았어요. 왕비님, 이것이 왕비님의 팔찌가 맞습니까? 잃어버린 팔찌를 찾은 왕비님은 몹시 기뻐하며 팔찌를 얼른 집어들어 손목에 끼워 보았어요. 하지만 곧 30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몹시 화난 목소리로 랍비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로마 곳곳에 붙어있던 포고문을 읽었는가? 예,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팔찌를 찾았기에 이제서야 가지고 왔지? 어쨌든 30일이 지나서 왔으니 중벌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겠군. 왕비님은 랍비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랍비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왕비님, 제가 팔찌를 찾은 지는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 팔찌를 왕비님께 가져왔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제가 상금을 받기 위해 또는 왕비님의 벌이 무서워서 서둘러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큰 상금을 받고 싶지 않았다는 건가? 무서운 벌도 겁나지 않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나 벌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왔는가? 잃어버린 보석을 꼭 찾고 싶어 하실 왕비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곳에 왔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 또한 왕비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굽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아내로서 왕비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지요. 왕비님께서도 부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여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삐의 말을 들은 왕비님은 그동안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며 우쭐댔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라삐여,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하겠네. 정말 고맙네. 탈무드 속 아름다운 가치. 백성들은 아름다운 왕비님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존경을 표했어요. 하지만 왕비님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들을 무시했지요. 게다가 백성들에게 큰 벌을 내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요. 백성들은 왕비님을 임금님의 아내로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는데 말이지요. 현명한 라삐의 행동과 조언 덕분에 왕비님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각, 행동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도 저마다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특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요. 왕비님처럼 부유하거나 아름답지 않더라도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답니다. 혹시 친구를 함부로 대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친구를 무시했던 경험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각, 행동을 인정하고 소중히 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삼촌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